자, 먼저 지난 시간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뭐야? 이러시는 분이 혹 계실까봐 짧게 우리가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학창 시절 저희가 이제 물리라고 얘기하는 과목이 트라우마가 좀 있는 과목이었어요. 사실 거기 거는 수학만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런 말.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애들도 지금 학원을 갔다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에 진짜 10분의 1만 과학에 투자하면 진짜 영재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쉽게 조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못 듣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듣다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과학을 갖다 만드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여기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은 말씀드렸지만 직업,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양했습니다. 뭐냐면 물리,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신학으로도 이름이 그냥 뉴턴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삭 뉴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과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F는 MA라고 하는, F는 MA. 이게 단순한 산수 계산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인,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가 뒤에 있는 A,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속도가 변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툭 밀면, 힘을 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속도가 변한다. 왜냐하면 정지했다가 속도가 생겼으니까 속도가 변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뉴턴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저기 있는 어떤 물체를 갖다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근데 사과가 떨어진 걸 봤을 때 뉴턴이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공을 일부러 힘줘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살짝 놓았을 뿐인데 이 공이 속도가 바뀌었다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뉴턴의 생각이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이 얼음판에서 줄을 갖다가 묶고 서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딸려오듯이. 밀어서 속도가 변할 수도 있지만 당겨도 속도가 변한다. 여하튼 어떻게 당기느냐? 저기 보다시피 지구가 저 공을 당긴다, 그렇죠? 힘을 줬다. 이제 그걸 중력이라 부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변한다,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단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눈에 보이는 데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세계에 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량 있는 두 물체는요, 우주에 있는 질량 있는 물체는 다 뭐 한다고? 서로 당긴다라고 얘기하는 만유 인력을 갖다가 밝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유 인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어떻게 해?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려고 하는 뭐 인력이다라는 걸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질문을 받기는 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왜 안 당깁니까? 아니, 당기는 힘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기에 있는 힘에 있어서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G라고 얘기한 이 값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무지 어떻다고요?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그 숫자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웬만한 저의 질량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질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표정들이 어떻게? 아닌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파트너를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하고 파트너를 누구로 바꿀까요? 여기는 이 지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꾸면요. 방금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쇼 했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온 건 뭐야? 지구가 저를 뭐 했다고요? 당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뉴턴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뉴턴이 이걸 일반화 시켜서 이제, 인과론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인과론. 그래서 인과론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는, 이게 과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히브리서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타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원인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게 결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과의 법칙이 뭐라고요? 창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립을 안 해요. 당연히. 왜 안 하느냐?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재료입니다. 재료. 히브리어로 이제 재료를 의미하는 뜻이고요. 보이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에 있어서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모아서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앞쪽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과학은요, 재료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은요, 유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입니다. 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과학적으로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갖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갖다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학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과학에다 맞추는 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과론으로 과학을 갖다 성경에 있어서 나온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인과론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있어서의 사건들까지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자연 법칙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이미 정해진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과거에 있어서의 상태와 법칙을 안다 그러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아주 신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과학 만능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것들 다 기계적인 일종의 우리가 얘기해서 계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화론을 갖다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 네.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인과론적인 결정 이 방법을 과학에다가 적용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과학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소급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윈이 그렇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저게 생명나무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람에 있어서의 뿌리를 갖다가 뒤쪽으로 쭉 가면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원숭이 말고요. 네, 성도님들 너무 원숭이에 막 집착하시는데 원숭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왜 그 원숭이 진화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미생물. 네. 그러면 미생물이 끝인가요? 네. 과학은 인과론이라며요. 인과론은 또 뭘 해야 돼요? 유에서 유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미생물을 구성하는 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물질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러니까 생명체는 아니에요. 생명체는 아니고 생명체가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어떻게 해서 모여서 어떻게 생명체다운 일종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틀을 갖추느냐. 이제 그거의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화학적 진화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목사님 새로운 것을 이미 학교에서 배우신 내용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요. 자녀들이 이미 다 배우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화학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화학 진화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생물체가.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마치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거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지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소를 갖다 모으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당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것까지 증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봐라.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물질을 만들지 않았느냐? 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단백질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일단 여러분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고개 끄덕여 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탄소, 수소, 질소는 어디서 났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 어디서 났는지 그걸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원인, 결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끝까지 쭉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숭이 이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 원숭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우주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주의 문제예요. 그러면 맨 위에 뭔가가 아마 있겠죠, 당연히.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왔듯이 빅뱅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론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로 존재했겠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행성들이 만들어지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점에서부터 어떻게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럼 결국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한 점에 뭐가 있다고요? 시작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점. 근데 이 시작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시작점을 얘기한 사람이? 네. 여기 보시면, 네. 네. 프랑스 사람이, 예.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부예요, 사실은요. 예.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의 이론으로 내놨을 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이 이론이 괜찮다. 물론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실험들 증거도 있긴 있습니다. 뭐 허블과 관련된 뭐 이제 그것도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때요? 여기는 르메트르가 이걸 얘기했더니요. 누가요? 과학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요? 왜 싫어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맨 처음 시작한 누군가가 어떻게 그거를 열어야지만이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결정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성도님들 너무 어떻게 해요? 물론 또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빅뱅을 얘기하시는데 빅뱅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 방법 중에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그거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에 있어서의 숙제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갖다 하셨는지는 빅뱅인지 아니면 뭐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스몰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만들어진 것만큼은 확실한 거고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과학이 증명해도요. 그 증명은 증명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네. 결정론적인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때요? 과학에 있어 설명 방법 중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이 결정론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도전을 받았냐? 네.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상대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미국 가서 만났는데요. 네, 누군지 아시겠지요? 네, 제가 한 23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의 우리로 따지면 국립과학원 같은 데예요. 워싱턴 DC인데 여기에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아인슈타인이 이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 했는지 쭉 보다가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이 어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우와! 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요? 뉴턴처럼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인슈타인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신론자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갓은 뭘까요? 아인슈타인이 믿었던 갓은 뭐냐면 법칙이에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있어서 돌아가는 법칙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과학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근데 이 양반이 어떠냐? 철저한 또 뉴턴 신봉자였습니다. 그럼 뉴턴처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게 다 설명을 갖다가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뉴턴에 있어서의 방법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뉴턴의 방법이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어디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은 모든 데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은 이런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요? 설명을 끼워 맞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고개 끄덕여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이론이 남아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는 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아세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플래닛, 그렇죠? 네. 행성이죠. 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네. 한 분이 명 이러셨어요. 그렇죠? 네. 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뭐죠? 네. 죄송하지만 네. 최신 과학이 아닙니다. 네. 명왕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계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아니 과학이 왜 언제는 태양계에 있다가 왜 이걸 빼냐고. 그러면 명왕성이 돌다가 태양계를 갖다가 탈출했을까요? 아니에요. 돌고는 있는데 문제는요, 과학자들이 내세운 부합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뭐 한 겁니까?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빼자. 이게 과학이에요. 네. 과학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과학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특수상대성 이론, 네, 이건 빛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뭐 설명 다 하면 네, 뭐 화가 나가실 것 같아서 요거는 빼고요. 저쪽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볼게요. 저거 더 어려운 건데. 아니요. 나온 지 영화가 꽤 오래됐죠. 근데 그래도 10년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뭡니까 저기 갑자기 지구를 갖다가 탈출하는데 인터스텔라. 네, 그렇죠. 네. 인터스텔라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그 우주선이 어떻게 해요? 잠시 불시착했던 그 행성에서 어떻게 해요? 한 20분 동안 머물렀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탈출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네.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중력이 큰 무거운 행성 근처를 지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게요.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뉴턴이 갖고 있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공이 없으니까 제가 떨어질게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떨어졌죠, 당연히. 그러면 뭐 한 거라고요? 지구가 저를 뭐 한 겁니까? 당긴 거예요. 근데 뉴턴이 설명 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 중력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을 못한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중력이 있다라는 거는 방향이고 뭐고 다 설명을 했는데 중력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 되게 우리가 실험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물망을 두고요. 그물망에다가 가운데다가 볼링공을 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볼링공 거기에 그러면 그물망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뭘 둬요? 야구공을 하나 둬요. 그럼 그 야구공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야구공이 어디에 향해서? 가운데 볼링공 움푹 파인 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력의 원인이에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건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100년이 더 된 겁니다. 우와, 최신 과학은 아니에요. 100년이 넘은 과학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렵다 그래서 덮어놔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아인슈타인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뉴턴에 있어서의 설명들을 다 우리가 서포트를 하면서 다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걸 했는데 이 빛이,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빛이 파동이냐, 웨이브가 있는 파동이냐, 그렇죠? 네. 아니면 빛이 알갱이를 갖고 있는 입자냐, 이거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빛에 있어서의 특징은 입자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양자 광전 효과를 갖다가 설명하게 됩니다. 실험에서 성공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1921년에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네, 실제로. 네. 뭐 여기 위에 있는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론은요, 노벨상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광전 효과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빛이 입자겠습니까? 파동이겠습니까?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네, 이거 쏘면 안 되는데 딱 쏘았어. 그럼 어떻게 돼? 아야 이러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오는 빛이 어떻게 돼요? 저를 때려야 돼, 막. 네, 그렇죠? 네. 알갱이처럼 이렇게. 근데 빛이 그런 성질도 있어요. 저기 실험에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파동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갖는다는 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어떨까요? 전자. 네, 전자. 자, 전자가 어떤 거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자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졸리시니까 실험을 해야죠. 네. 자, 오늘 제가 전구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전구 뭐 하냐? 전구. 해야 돼. 감사합니다. 제가 딴 교육자분들한테 부탁드렸는데 시키지 않아요. 자, 여기 전구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이 전구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전구에 어떻게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또 지난번 반지 없어요 이번에. 반지 없습니다. 반지 없어요. 자, 반지 있어 없어? 검사님요. 자, 불 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 여기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시 좀 모아주세요. 자, 시작.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어요. 네. 저 여기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불이 들어왔을까요? 한번 어떻게 불이 들어왔는지 한번 해봐. 찾아봐. 해봐. 만져봐봐. 만지다 보면 찾을 수 있어. 정답을. 해봐. 그래 어떻게? 그래 어떻게? 꺼. 네. 우와, 신기합니다. 신기하진 않고요. 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잡고 이쪽 손으로 여기를 잡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요. 왜 다를까요?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목사님이랑 손 마주쳐주세요. 자, 목사님 손 쳐주세요. 뛰세요. 네. 목사님이 볼을 갖다 터치해주세요.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요. 자, 손을 갖다 볼게요. 네. 뭔가 이게 마술이 아니라 뭐예요? 과학이. 뭐가요 지금? 뭐 느껴졌어 지금? 전자가 몸속에 들어서 움직임이 느껴졌어? 느껴졌어? 그럼 이거 뭐야? 마술이야? 내 몸에 뭐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그 전자가 파동일까? 우리가 입자일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입자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불을 갖다 켰겠죠. 근데 사실 이 전자라고 얘기하는 게요, 원소들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마다 맨 바깥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갖다가 얻거나 잃고 그러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입자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파동적인 성질도 갖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빛도,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그건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입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같이 있어도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명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된다고요? 파동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입자와 파동의 문제는요, 100년 전에 물리학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일종의 문제를 갖다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이 당시에요, 곤대였어요. 곤대. 왜? 1927년이었으니까요 21년에 이미 노벨상도 받고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리학회,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까지 다 왔어요. 여기 뭐 아까 우리 성자 전사님이 퀴리 부인까지 찾으셨어요. 퀴리 부인도 여기 오셨어요. 1927년에. 여기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이 맞붙은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던 뉴턴에 있어서의 고전역학, 뉴턴의 고전역학입니다. 그 역학을 신봉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전장을 낸 새로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공부하던 세 명이 어떻게 해요? 여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빛이 아니라 전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중성이 있는데, 이 이중성이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여기 보다시피 전자를 갖다가 쏘았어요. 저기다 전자를 쏘았어요. 그럼 여러분,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라고 구멍이 두 개니까 전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알갱이면 어떻게 돼요? 뒤쪽에 있어서의 판이 몇 줄이 생겨야 돼요? 두 줄이 생겨야 돼요. 근데 두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요? 여러 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간섭 효과라고 얘기해서요, 물결 같은 게 치다 보면 어떻게 서로 옆쪽을 간섭해가지고 무늬가 여러 개가 생기게 돼, 뒤쪽이요. 이건 파동에 있어서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애가 뭐예요?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파동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럼 어떻게, 그래, 그러면 전자도 어떻게 파동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전자라고 얘기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얘가 줄무늬가 점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몇 줄 안 찍히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 개가 찍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입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입자가요,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서 저기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입자라고 얘기하는 얘가 어디예요? 여기 가서 찍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지금 해도 그래요. 전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저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자라고 생각하면 똑바로 가서 거기 두 줄만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이게 옆에 전자가 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옆쪽에 뭐 전기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바로 뭐예요? 이때 엄청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자신에 있어서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둘 다 동시에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나머지 하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뭐였다고요? 결정론적.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과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뉴턴의 방식대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상대방이 뭐로 설명했냐면 이게 어떻게 해요?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과학이 뭘 그러냐고. 과학이 정답을 알려줘야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이 뭐라고요?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놀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사위라고 얘기하는 건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라졌겠죠. 근데 문제는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서요 졌어요. 그것도 아주 왕창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인과론적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얘기했을 때 A가 A에 의해 가지고 B가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걸 갖다 안 믿으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자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들. 네, 이거 딱 하면 전자들이 여기 튀어나갑니까? 제가 이거 넘기면 이게 전자들이 여기 보면 아이고 뒤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전자를 갖다가 방출해가지고 이걸 신호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작동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 얘기했던 그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현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어요. 아니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죄송하지만 스마트폰 반납하세요. 오늘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게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스마트폰 반납하시고 어떻게 원시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뭐라고요? 과학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설명을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대신 요즘에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상국 교수님이라고 경희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도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그 다음에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최은미 교수라고요. 고대 물리학과 교수분이 되게 젊으세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요. 아주. 제가 성도님한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과학이 예전에 있어서의 그쵸?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주 불쾌했던 그 트라우마의 그 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어떻게 그 혜택들을 누리고 그 문명들을 갖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금만 배우시면 저보다 훨씬 낫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설명을 갖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틀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설명을 갖다가 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린 경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출되면 돼요. 과학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전자라고 얘기하는 애는 뭐죠?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둘 다요. 그거는 여기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입자일까요? 입자의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파동일 가능성이 클까요? 이건 입자 당연히. 야구공은 어떨까요? 야구공은 파동일까요? 아니면 입자일까요? 야구공이 파동이에요? 야구공이 어떻게 딱 오는데 야구공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막
뻥, 오, 야, 야구공이 만약에 파동이었으면, 네, 그렇죠, 네, 박찬호도 울고 가겠죠. 네, 파동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도 입자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뭐야 도대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결정짓는 일종의 뭐예요? 여기 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드브루이파라는 게,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 내가 물리 시간에 그치,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배웠던 건데, 그냥 아마 아실 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라고 얘기하는 게 질량이거든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운동량이라고 얘기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값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이 엄청나게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해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부릅니까? 자외선. 파장이 자외선. 그렇죠? 그러면 자외선 볼 수 있는데, 물론 볼 수 있어요, 자외선. 근데 그 자외선에 있어서 값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 보시면 0.12 나노메타, 여기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관측이 가능해요. 근데 저기 야구공에 있어서의 파장은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4죠? 네. 맞습니까? 아니요.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거는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가 아니라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야구공은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로 전자는 입자성을 나타내면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떨 때는 파동이고 어떨 때는 입자고 얘기하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자꾸 우리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양자론적 확률론입니다. 실제로 현재 있어서의 모든 과학들 중에 특별히 전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이 법칙에 따라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배경은 알고 계시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이 그림에 있어서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입니다. 봉숭아 학당이 아니라요, 아테네 학당. 네, 아테네 학당. 예.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뭐예요? 그렇죠. 네. 교황이 그 궁중화가 보고요, 어떻게 해요? 아테네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한번 여기에 다 등장시켜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저쪽에 어떻게 예, 이거 진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라소스테네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그렇죠? 수학자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여자 또 한 분이 계시죠. 아낙시만드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히파티아라고 하는, 혹시 수학하시는 분 아마 아실 텐데,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여자 수학자 중에 되게 유명. 여하튼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올스타전입니다. 흔히 얘기했을 때 과학계에 있어서의 올스타가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긴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아테네 학당은 첨단 과학에 있어서의 어떻게 일종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갔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요?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갖다 벌립니다. 아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리는데, 그 논쟁을 벌리는 그 메시지를 갖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더듬어 찾는다라고 나와요. 더듬어 찾. 하나님을,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아덴 사람들한테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딘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네가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에 있어서의 머리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더듬어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듬어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푸셀라 페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손으로 만지다, 더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11 제자한테 나타났을 때 뭐라고요? 나를 만져보라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있어서의 계심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셔서 알겠지만 볼게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죠. 에피크루스 학파가 있고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들에 있어서의 신에 대한 주장들이 이랬거든요. 에피크루스 학파는 신은 멀리 있고요, 인간의 무관심,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에 있어서 신과 비슷한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신은 네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너에 있어서의 이성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만물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주관에 있어서 보시면 에피쿠스 학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자에 있어서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 있어서 시초를 우리가 에피쿠로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과학을 갖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학파한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학파도 결정론적인 질서에 의해서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신은 만물 위에 계시고 각 사람에게 가까이, 각 사람에게 가까이,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주권적인 설계와 섭리에 의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앞에 회개하고 창조주와 있어서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관계를 갖다가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유명했던 시인의 얘기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 있어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과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그 신에 있어서 소생이라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 신을 갖다가 어디다 가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에다가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있어서의 창조에 있어서의 세계는 너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 과학은 그래서 일반 계시적인 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갖다가 내가 창조론을 갖다 믿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거나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있어서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조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과학에 있어서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 네. 저는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그러면 또 저보고 뭐 진화론, 그게 아니라 저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는요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약간 조금만 알 뿐입니다.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희미하게 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맞대고 알잖아요. 저는 그날을 갖다가 기다릴 뿐이고, 단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있어서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갖다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런 법칙으로 운행하실까? 아까 또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 확률론적으로 설명하면, 아니, 확률론적인 설명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인과론적인 설명도 결국은 확률적인 것이 무너졌지만 확률적인 양자역학이 해답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의 우리가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학원 가서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논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물론 아덴에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아덴이라고 얘기했던 문명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들을 풀어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다가 읽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인 과학자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 절판이 됐어요.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지금 아마 이거 검색하시면 저도 이제 그 책으로는 못 구했고요. 이제 이걸 이북으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북으로 이제 좀 읽었어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이제 25명의 과학자들이 나오세요. 물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론 주장하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분들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 신앙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있어서의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생각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저는 존중해 드려요, 당연히. 단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논쟁의 거리를 삼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한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에피쿠루스나 아니면 스토아는요, 거기는 하나님, 신의 존재가 인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우주에 있어서의 그 광대한 중에 어떻게 해요? 저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요,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있어서의 살아계심들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도 좋고요,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티끌 같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있어서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며 오며
지나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 있어서의 손길들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의 이 창조하심을 널리 매일매일 찬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